안녕하십니까. 남북미 무기열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핵폭탄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실제 사용하고 있는 핵폭탄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볼 겁니다. 미국부터 살펴볼게요. 미국은 지금까지 120여 종의 핵폭탄, 핵탄두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무기의 개량형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종류의 폭탄과 탄두를 개발했는데 대부분 양산과 실전 배치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고 지금은 또 수명이 다해가지고 폐기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현재 미군이 실제로 사용하는 핵폭탄은 2가지 종류, 핵탄두는 6가지 종류가 전부라고 합니다. 핵폭탄과 핵탄두도 뭐가 다르냐? 핵폭탄은 이 비행기에 싣고 가가지고 떨어뜨리는 거고, 핵탄두는 미사일에다가 장착을 해가지고 미사일로 쏘는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핵폭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핵폭탄 가장 유명한 게 B-61입니다. 전술 핵폭탄이고요. B-61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B-61 이거 이제 형식 모드라고 하는데 모드 1, 2, 3, 4 이렇게 쭉 해서 12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B-61 12가 가장 최신형 핵폭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종류는 수소폭탄입니다. 미국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핵폭탄, 핵탄두는 전부 수소폭탄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진으로 이제 쭉 보여드릴 텐데 폭은 0.34m, 길이는 3.56m, 무게는 300kg 좀 넘습니다. 315에서 325kg. 이게 모드에 따라서 좀 다르고, 모드 11 같은 경우는 540kg으로 상당히 좀 무거워졌어요. 폭발력은 0.3에서 340킬로톤까지 매우 다양한데,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 하나 딱 돌리면은 0.3 됐다가 뭐 100이 됐다가 340이 됐다가 막 이렇게 되는데, 모드에 따라서 좀 폭발력은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쭉 보시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드가 3, 4, 7, 11, 12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요. 나머지는 이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데, 3 같은 경우가 폭발력이 0.3, 1.5, 60, 170 이렇게 4가지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4 같은 경우가 0.3, 1.5, 10, 45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7은 10, 340 이렇게 2가지 종류, 11은 400 이고, 12 같은 경우는 0.3, 1.5, 10, 50 이렇게 이제 좀 조절을 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딱 보시면 7하고 11 같은 경우는 340, 400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폭발력이 크죠. 그리고 이건 벙커버스터로 사용한다 그래요. 벙커버스터라는 게 뭐냐면은 이걸 무겁게 만든 거예요. 폭탄 자체를 무게를 매우 무겁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늘에서 떨어지면은 땅에 딱 닿았을 때, 그러니까 보통 핵폭탄을 어떻게 떨어뜨리냐면 공중에서 폭발시킵니다. 그래서 폭발력에 따라서 뭐 상공 뭐 100m, 200m, 뭐 1km 이런 데서 이제 터뜨려야 파괴 효과가 아주 크게 나오거든요. 근데 벙커버스터는 그게 아니고 땅에 떨어진 뒤에 나중에 터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매우 무겁게 만들었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면 그냥 땅 위에 놓여 있는 게 아니고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매우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속도가 상당히 빠를 거 아니에요. 그게 땅 속으로 팍 파고 들어가 가지고 뭐 1m든 10m든 이렇게 쭉 파고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터지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지하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지하 시설이라고 하면 이제 벙커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뭐 저번에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공격했듯이 지하 핵시설이라든지 지하 시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게 벙커버스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폭발력이 상당히 강해요. 땅 속에 들어간 다음에 핵폭발이 일어나면서 큰 이제 진동을 일으켜가지고 정확하게 맞추진 못하더라도 그 인근까지 다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만든다라고 하고, 가격이 B-61 12를 기준으로 해서 개당 2,800만 달러라고 하네요. 예, 이게 이제 미국 과학자 연맹이 2012년에 추산한 거니까 지금은 뭐 가격이 더 올랐을 수 있겠네요. 자, 이게 사실 되게 오래된 폭탄입니다. 1962년에 개발을 시작해서 1966년에 첫 생산을 시작했고요. 지금도 이제 생산을 하고 있어요. 12 모드 12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거죠. 미국 핵무기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생산 배치 중인 무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총 1350개가 실전 배치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핵폭탄이 실전 배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B61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발력을 조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가변 출력 설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디서 폭발시킬 것이냐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다가 공중에서 폭발할지, 아니면 땅에 떨어진 다음에 폭발할지, 아니면 땅에 떨어진 뒤에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폭발시킬지, 이런 식으로 폭발 방식도 조정할 수 있고요. 이 B-62를 탑재할 수 있는 폭격기의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미군은 B-1 랜서, B-2 스피릿, B-52 스트래토포트리스, FA-18 호넷, F-15E 스트라이크 이글, F-16 파이팅 펠컨, F-22 랩터, F-35 라이트닝 2, 이렇게 되게 다양하죠. 그 다음에 유럽의 파나비아 토네이도, 이렇게 이제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다 하고 있는 건 아니고, B1 랜서나 B52 스트래토포트리스는 지금은 탑재를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탑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탑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워낙 오래된 폭탄이잖아요. 60년대부터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수명 연장을 하기 위해서 기존 폭탄을 해체해서 거기서 나온 핵물질을 이용해서 신형 핵폭탄으로 다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형 폭탄을 해체해서 거기서 핵물질을 추출한 다음에 신형 핵물질로 이제 바꾸는, 아니 신형 핵폭탄으로 이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형식 2를 형식 7로, 형식 4를 형식 12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환을 했다라고 하고, 이 지금 이제 생산하고 있는 B61 12 같은 경우는 유도 폭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꼬리 날개가 있어가지고 꼬리 날개를 이용해서 방향 전환을 해요. 그래서 떨어지면서 그냥 쭉 떨어지는 자유낙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이렇게 좀 조절해가면서 일정하게 목표물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실제로 모드 11 같은 경우는 정확도가 CP 110에서 170m, 상당히 부정확하죠. 뭐 핵폭탄이니까 사실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11 같은 경우 벙커버스터인데, 벙커버스터가 이렇게 정확도가 떨어지면 사실 벙커버스터로서의 역할을 정확하게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형식 12 같은 경우는 정확도가 30m니까 상당히 정확해졌습니다. 그래서 벙커버스터로도 쓸 수가 있는데 실제로 벙커버스터로 쓰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 B61 모드 12 같은 경우 나토에 있는 유럽 군대들이 많이 쓰고 있는 F-16이나 파나비아 토네이도엔 장착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F-35에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핵 공유를 하고 있는 나토의 유럽 국가들은 F-35를 구입을 해야 이 B61 12 핵폭탄을 쓸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좀 논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F-35 팔아먹으려고 일부러 F-16에 장착이 안 되게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아무 폭탄이나 사실 폭탄이 크기 비슷하면 F-16에 장착할 수 있었으면 뭐 비슷한 크기의 폭탄을 또 장착할 수 있지 않나? 뭐 종류가 좀 달라진다고 해서 그걸 장착을 못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 미사일을 이 비행기에 장착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상당히 이제 논란이 돼요. 그래서 이 무기를 쓰고 싶은데 이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비행기가 없어서 일부러 이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비행기를 또 수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논란들이 항상 발생을 하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폰이, 애플사가 아이폰 팔아먹으려고 아이폰하고만 연결되는 액세서리를 판매한다거나 뭐 그런 거랑 좀 유사한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핵폭탄은 B83이라는 이제 핵폭탄인데, 얘는 전략 핵폭탄이에요. 그래서 폭발력이 1.2 메가톤입니다. 그러니까 킬로톤으로 따지면 1200킬로톤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B61 같은 경우 제일 센 게 400킬로톤이었는데 그것보다도 3배나 강한 전략 핵폭탄. 1.2 메가톤이면은 히로시마 핵폭탄의 거의 100배 가까이 되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 핵폭탄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무게도 1.1톤이나 됩니다. 네, 1톤이 넘어요. 상당히 무겁죠? 1970년대 후반에 개발을 했고 1983년에 실전 배치했다 그래요. 현재 미국이 사용하는 핵폭탄, 그러니까 핵 무기 중에서 가장 폭발력이 강한 폭탄입니다. 1991년까지 총 650개를 제작했고, 원래는 이제 B52, B1, B2 이렇게 세 개의 전략
폭격기에다가 탑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B2에만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B1과 B52에는 탑재를 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B1은 그 전략무기 감축 협정 때문에 탑재를 하지 않기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탑재하는 장치 자체를 다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B52 같은 경우는 미국이 자체 판단으로 장착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 B52에 장착하는 무기 목록에서 이걸 제거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에 대해서는 B50에다가 이 핵폭탄을 장착하고 들어가면은 이게 격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B52에 그런 위험한 임무를 맡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B2는 격추 안 당하느냐? B2는 스텔스기거든요. 그러니까 스텔스기니까 격추 안 당할 수 있으니까 얘한테만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B1이나 B52 같은 경우는 스텔스기가 아니다 보니까 적에게 격추되면 뭐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2013년 미 국방부는 전략 핵폭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모두 폐기하고 B61만 남기기로 했고요. 그래서 2022년 바이든 정부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이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아마 이제 폐기 절차에 들어갔을 거예요. 모두 폐기되는 걸로 그렇게 좀 돼 있고요. 실제로 이 전략 핵폭탄 B83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폭발력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전에서 사용하기에는 정치 외교적인 부담이 너무 커요. 이걸 쓰는 건 거의 이제 최후의 전쟁에나 쓸 수 있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폭발력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B2에 장착을 하고 가다가 투하한 다음에 B2가 충분히 이 폭발에 휩싸이지 않고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너무 그 폭발력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아마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는데 낙하산이 장착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서 낙하산을 펼쳐가지고 최대한 천천히 떨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B2 폭격기가 이 폭발에 휩싸이지 않고 충분히 멀리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간을 좀 벌 겁니다. 그런 이제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핵폭탄 자체가 현대전에서는 그렇게 유용한 무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전략 폭격기가 적진에 들어가야 되는데 B2 같은 경우도 미국이 자유롭게 쓰지는 못합니다. 이게 적의 방공망을 충분히 무력화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그것도 밤에만 들어가요. 낮에 들어갔다가 육안으로 확인이 돼가지고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만 이렇게 조용히 가서 폭격하고 돌아오는 그런 식으로만 운영을 하는데 이 폭격기라는 게 옛날과 달리 지금은 이 많은 나라들이 대공 무기들이 발전을 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운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적의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한 다음에 가서 이제 전력 폭격기가 가서 폭탄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아니 적의 방공망을 충분히 무력화할 정도가 되면 사실 핵무기를 굳이 안 써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핵무기를 거기다가 갖고 가서 쓰면 이게 정치 외교적인 문제가 또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실전에서 핵무기를 쓸 일이 있겠느냐라는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방공망을 파괴한 뒤에 전략 핵폭격기가 들어가는 것보다 사실 그냥 핵미사일 쏴버리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핵미사일은 방공망을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미사일 맞추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요격 체계가 상당히 발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핵미사일을 쏴버리면은 되는데 굳이 이거를 폭격기가 들고 가가지고 떨어뜨리고 이런 거 이제 비효율적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핵폭탄은 갈수록 좀 쓸 일이 없어지지 않나? 그러면 이제 점점 도태되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핵폭탄들은 다 폐기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유지하는 것도 돈이 드는 거거든요. 그냥 만드는데도 돈이 들지만 만들어 놓고 창고에 쟁여놓고 유지하는 것도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쓰는 거는 되게 비효율적이고 실제 쓸 일이 많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해체하겠죠. 그래서 핵 미사일만 남기지 않겠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넘어와서 핵탄두로 넘어가 볼까요? 핵탄두 미사일에 이제 탑재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우리가 흔히 핵탄두하고 재도립체를 약간 구분하지 않고 써요. 그래서 미사일 앞 부분에 들어가 있는 이 폭발하는 부분 이걸 그냥 핵탄두라고 흔히 부르는데 핵탄두는 이제 핵폭발이 일어나도록 만든 그 장치가 핵탄두고 그거를 그냥 미사일 앞대가리에 넣어놓고 쏘는 게 아니고 그걸 재도립체 RV라고 하는데 재도립체에 넣고 그거를 미사일 앞부분에 넣습니다. 근데 흔히 이제 재도립체하고 탄두를 약간 혼용해서 그냥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사일이 날아가다가 목표 지점에 다다르면은 중간에 이제 사실 우주 공간에서 이게 다 분리가 돼요. 분리가 돼서 재도립체가 나옵니다. 재도립체만 땅 분리가 돼가지고 이게 대기권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지점까지 이 재도립체가 유도를 해가지고 쭉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탄두가 폭발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도립체의 역할은 강한 열로부터 대기권 안으로 들어올 때 마찰 때문에 엄청 강한 열이 발생하거든요. 강한 열로부터 탄두를 보호하고 원하는 장소까지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시점에 탄두가 폭발하도록 제어하는 것까지 이 재도립체가 합니다. 자, 현재 미국이 사용하는 핵탄두가 5가지 종류가 있고 모두 수소폭탄이죠. 미국 과학자연맹이 2023년 3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보면은 핵탄두 보유량을 5,244개로 추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핵폭탄도 수천 개가 있었고 핵탄두도 5,000개가 넘게 있으니까 되게 많은 거죠. 다만 이게 생산한 지 오래됐어요. 핵탄두도 핵폭탄과 마찬가지로 수십 년이 지난 것들이라서 수명 연장을 위해서 계속 부품 교체 작업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새로운 핵탄두를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자, 5가지 핵탄두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건 뭐 굳이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별 의미는 없어요. 자, W76이라는 핵탄두가 있습니다. 무게가 95kg이고 재진입체 종류는 마크 4라고 해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인 트라이던트 2에 탑재가 되는데 트라이던트 2 한 발에 12개 탄두를 실을 수가 있는데 전략 무기 감축 조약 때문에 8개만 싣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잠수함 안에 트라이던트 미사일이 보통 이제 핵잠수함, 전략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미사일을 한 10발 이상 탑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트라이던트 2가 10발 탑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각각에 8개의 탄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핵잠수함에는 80개의 핵탄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핵잠수함, 전략 핵잠수함 하나가 사실 웬만한 이 나라 하나를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는 그런 핵폭탄을 싣고 다니는 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도 이제 모드 0, 1, 2 이렇게 3가지가 있다 그래요. 현재 보면은 W76 탄두만 3,400개가 있다고 하고요. 모드 0의 폭발력은 100킬로톤인데 모드 1은 90킬로톤, 모드 2는 5에서 7킬로톤으로 폭발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 폭발력이 강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폭발력이 강하면 그만큼 파괴력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치적 부담이 커요. 실전에서 쓰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폭발력이 작은 게 실전에서 쓰기가 좋다. 그래서 폭발력이 작으니까 더 안전해졌네 이게 아니고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커졌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폭발력이 작다고 해서 항상 이게 뭐 더 좋아진 거다, 평화에 가까워진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력이 5에서 7킬로톤이면은 사실 히로시마 핵폭탄보다 더 작은 거잖아요. 매우 작은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W78은 미니트맨 3에 장착한 핵탄두입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죠. 여기에 이제 장착한 핵탄두고요. 무게가 360kg, 폭발력이 350킬로톤. 이건 상당히 좀 폭발력이 강하죠. 1979년부터 생산해서 지금까지 1083개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재진입체가 마크 12라고 하고요. 마크 12의 길이가 1.8m니까 사람 키만큼 해요. 재진입체가. 밑면의 지름은 54cm라고 하고요. 미니트맨 3에 원래 탄두가 3개가 들어가요. 그런데 전략 무기 감축 조약에 따라서 현재는 1개만 탑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W80이라는 탄두가 있어요. 이 순항 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해서 개발된 탄두입니다. 핵폭탄 B-62를 가지고 만든 핵탄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게가 130kg 이나 한다고 하고 좀 크기는 뭐 작은 편이라고 해요. 길이가 80cm, 지름 30cm로 좀 작은 편이고 폭발력은 5킬로톤, 150킬로톤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고요. 이게 그러면 어디에 탑재되느냐? 원래는 토마호크에 탑재가 됐어요. 근데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에 핵탄두를 더 이상 탑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빠졌고 그다음에 AGM-86이라고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 있어요. 비행기에 이제 싣고 가는 순항 미사일인 거죠. 이걸 B-52 같은 경우가 얘를 이제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공대지 핵 미사일을 쏘긴 해요. 그러니까 B-52가 핵무기를 아예 탑재를 안 하는 건 아니고
핵폭탄만 탑재를 안 하고 핵미사일은 여전히 탑재한다. 왜냐하면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멀리서 순항미사일만 쏘고 그냥 도망가면 되기 때문에 뭐 안전하죠. 격추당할 위기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다음에 AGM-129 공대지 순항미사일도 있어요.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마호크에는 이제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고 AGM-129는 이 미사일 자체를 다 폐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현재는 AGM-86 공대지 순항 미사일에만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뭐 지금까지 2,000개 넘게 생산을 했다고 하네요. W87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W87 탄두는 원래 이 피스키퍼라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탑재하려고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 피스키퍼가 전략 무기 감축 조약 때문에 다 폐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미니트맨 3에 이제 탑재하는 걸로 이렇게 좀 바꿨다고 하고, 원래 이제 미지트맨에 탑재하기 위해서 만든 탄두인데 이제 이걸 개량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라고 해요. 자, 지금까지 뭐 525개를 생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W88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인 트라이던트 2에 탑재하는 핵탄두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미국 핵탄두 가운데서 가장 발전한 탄두라고 해요. 근데 만든 지 너무 오래돼서 지금은 개량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개량된 W88의 첫 제품이 2021년에 나왔다고 하니까 상당히 최근에 이제 개발된 탄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폭발력이 475킬로톤으로 상당히 좀 강하죠. 길이가 1.5m. 지금까지 미국의 핵탄두 5가지 종류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국의 이제 핵폭탄이 2개 종류 있고 핵탄두가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실 만든 지는 되게 오래됐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개량하고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옛날에 이미 다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개발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미국도 신종 핵탄두들을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발이라기보다는 개량을 하고 있는 거죠. 기존 핵탄두를 이러저러하게 계속 개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수 자체가 되게 많아요. 5,000개가 넘고 뭐 수천 개, 10,000개까지는 안 가는데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핵탄두가 가장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두 나라가 있죠. 그래서 이 나라들의 핵탄두가 있는 한 인류는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자주15와 촛불전진과 백자TV 이렇게 3개에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3개 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